안녕하세요. 시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48페이지입니다. 자, 양도 당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의 사람을 다주택자라 하고요.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과가 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율이 기본세율의 10% 또는 20%가 가산되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볼게요.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6%하고 42% 그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이면 이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이면은 기본세율의 20%가 가산됩니다. 그럼 내가 중과 대상 주택이 3주택 이상이라 보고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산출세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니까 8,800에서 1억 5천 이 사이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1억 곱하기 나는 35% 세율이 아닌 여기에 20%가 가산된 55% 세율을 적용해야 되죠. 1억 곱하기 55% 마이너스 누진공제 1,490만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과를 적용받는지 그 판정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양도일 현재로 봐요. 양도일 현재.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요.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일 현재로 중과를 판정합니다. 자,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인지 아니면 3주택 이상인지에 따라서 세율의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되든지 20%가 가산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중과 대상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택수 판정하는 데에서 주택수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요.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수에 포함하고요. 공동 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얘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서 이게 포함이 되는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빠지는지도 구분이 되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다 포함이 돼요. 지역에 상관없이 다 포함돼요. 근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주택수에 포함하고요.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기타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중과 대상 주택수는 판정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그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했을 때 3주택 이상자로 판정이 됐어요. 근데 그 3주택 이상자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게 됐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걔는 중과를 적용받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혜택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이 중과 제외되는 주택인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했던 주택, 아까 여기 보시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데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지역은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됐죠. 이런 주택을 팔게 됐다. 그러면은 얘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2018년 3월 30일까지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낸 것을 말합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으면은 얘는 단기로 됐든 장기로 됐든 5년 이상 임대를 해주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 4월 1일부터는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내고 8년 이상의 임대를 해야 얘를 중과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를 제외시켜줍니다. 자,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지라도 이게 상속주택이면은 얘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중과 제외주택의 1주택. 만약에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근데 2개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되죠. 제외주택 말고 하나의 주택을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았다 해도 걔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이미 해버렸으면 걔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중과 한지적 유예주택. 얘는 이걸로 볼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했을 때는 얘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택수 판정했을 때,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했을 때 내가 주택이 2주택이에요. 2주택인데 그 중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그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이 다음에 해당됐을 때는 걔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볼게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이거는 아까 3주택 중과제외주택에서 봤죠. 동일해요. 자, 2호는 3주택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면 2주택일 때도 제외를 시켜준다.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일 때. 여기서 3호부터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 그 다음에 동거봉양 학가주택, 혼인 학가주택, 일시적인 주택.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배웠죠.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만족하면은 걔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과세 요건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얘를 과세가 됐죠. 과세가 됐는데 얘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소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얘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중과 제외주택의 1주택. 얘도 아까 살펴본 거와 동일해요. 밑에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 얘도 동일하고요. 중과 한지적 유예주택. 얘도 앞에서 살펴본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판정은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를 판정해요. 그리고 내가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개가 있는지, 2주택인지 아니면 3주택 이상자인지 판정하고, 또 해당하는 주택,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과를 기본세율의 10%만 적용할지 기본세율의 20%를 적용할지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 강남구에 A라는 주택이 있고요. 강북구에 B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에 C라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A주택, B주택은 서울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인데 평택시는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 중에서 C주택을 양도했어요. C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양도한 거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겠잖아요. 자, 양도하는 주택, 이 평택에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냐? 아니죠. 비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는 중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과대상 주택수 같은 거 판정 불필요하고, 나는 적용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율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A주택은 서울 강남에 있는 거고요. B주택은 경기도 성남에 있고 C주택은 충남 천안에 있어요. 이 중에 A주택, 서울 강남에 있는 거를 팔았대요.
먼저 내가 판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라겠죠. A주택 서울이네요. 서울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개인지를 그 다음에 판정하셔야죠.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게요. A는 포함되고요. B도 포함이 되죠. C는 충남 천안에 있는데 기준 시가가 2억 원이에요. 기준 시가 2억. 충남 천안은 기타 지역이고 기타 지역에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는 걔는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제외를 시켜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가 2개죠. 2개예요. 2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양도한 주택 강남에 있는 A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하느냐, 뭐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해당하느냐 그런 거죠. 근데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다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 판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를 받아요. 중과를 받는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이 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사례 볼게요. A주택은 서울 강남에 있고요. B주택은 서울 강남 똑같이 강남에 있네요. 그 다음에 C주택은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이 중에 A주택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을 팔았대요. 먼저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 있죠. 두 번째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 있냐? A 포함되고요. B 포함되고요. C가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경기도 성남이면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기준시가 2억 원이에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든 초과하든 상관없이 주택수에 다 포함이 돼요. 따라서 중과대상 주택수는 3채이고 그리고 이번에 판매한 A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이냐 임대주택 같은 거냐? 아니다 라는 거죠. B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주택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판계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나는 중과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의 20% 왜냐하면 3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의 20%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서울 강남에 A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A주택이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대요. 그리고 기타 요건을 충족했고요. 서울 또 강남에 B주택이 또 있고요. 경기도 성남에 C주택이 있네요. 자, 이 중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냐? 있어요. 자, 있고 이번엔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인지를 판단을 하셔야죠. A주택 들어가고요. B주택 들어가고요. C주택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들어가요. 그럼 3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했으면 얘는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수 계산할 때 빠지진 않아요. 주택수 계산할 땐 들어가고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에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주택수 계산할 때는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되면 주택수가 3채죠. 3채고 자, 이번에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되는지 보여죠. 자, 근데 A주택이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됐죠. 장기임대 사업자는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주택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하면은 나는 얘를 중과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켜 주고요. 세율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이번에 양도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채 있냐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도한 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됐냐, 만약에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걔는 중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 세부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양도 차익이 3억 원 났다고 보고요. 보유기간이 10년, 기본공제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번 빼주는 거 있죠. 그거는 없다고 볼게요. 만약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볼게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 곱하기 2%가 적용되죠. 보유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곱하기 2%면 20%를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 원이니까 20%면 6천만 원 빠지네요. 그래서 소득금액 나오고요. 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죠.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산출세액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2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인데 2주택자고요. 이번에 중과가 적용이 된다고 볼게요. 중과 적용된다. 그럼 양도차익은 3억 원 그대로인데 중과가 적용된다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세율에서 기본세율 플러스 10%나 20%가 가산된데 2주택자일 때는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세율의 기본세율 플러스 10%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3주택 이상자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건 똑같고요. 달라지는 거는 세율에서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산출세액하고 2주택자 3주택에서 중과 적용받는 산출세액하고 차이가 크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중과 받는다는 거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게 돼요. 자,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